그거 처벌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넌 꽃뱀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재화의보험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관계의 소리를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죠. 이 성관계 녹취하는 부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영상을 찍은 경우에도 피해자한테는 극심한 피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영상은 안 나오지만 소리를 녹취가 됐을 때는 또 그게 또 다른 피해자한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법의 취지는. 근데 이제 OX로 딱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입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내밀 영역인데 그거를 녹취를 하거나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흔적이 계속 남는다는 것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게 불안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함부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법 취지에는 반대하는 의견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이든 어떤 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침해가 되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기본권이 침해가 될까? 지금 반대 입장에서 하는 논거는 소위 얘기하는 꽃뱀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녹취를 꼭 해야만 그 부분을 꽃뱀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들 많이 하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수사기관은 가장 이 사람이 꽃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인지 아닌지,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성관계 직후 상황을 제일 많이 봅니다. 직전 상황하고,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성관계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같이 나왔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녹취의 필요성을 굳이 따지자면 성관계 직후가 훨씬 중요한 거지, 성관계 당시 녹취한 거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간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입장에서 인터넷에서 이거 무조건 녹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녹취를 해요. 녹취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술 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오히려. 근데 그거를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징역 3년 선고되신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상식선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게, 내가 녹취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 상황 자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녹취까지 감행해가면서 그거를 밀어붙여가 잠자리 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징역 3년 이상 살 각오를 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녹취 안 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없어요.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녹취를 한 거를 처벌한다는 취지의 법이잖아요. 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증거를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녹취를 하는 경우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상대방의 수- 동의를 안 받고 나는 녹취를 하는 거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치.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근데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또 처벌할 수 처벌이 있겠냐? 되는- 근데 그거는 판례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되던 아니면 사회상규라고 해서 위법성이 좋아. 마치 혀를 자른 거랑 비슷한 사건이죠. 근데 내가 피해를 당하고 증거 남기려고 녹취했는데 그걸 굳이 처벌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보호 수단, 일종으로 녹취, 증거 확보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인 거고, 위법성이 아마 조각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도 그건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처벌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진짜 억지 논리긴 한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꽃뱀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 아니냐. 마지막 보루인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면 꽃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감별법. 상대방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법에서 녹취 못하게 돼 있는데 너 동의하면 내가 녹취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녹취할까? 안 된다고 하면
아, 넌 꽃뱀이구나. 아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억지 놀리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누가 그 분위기 딱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야, 이제 자, 지금도 녹취하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반대할 논거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법이 오버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없어도 만약에 녹취한 걸 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고 그거는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협박죄, 누구한테 들려도 명예훼손죄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특별하게 다시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성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어떤 입법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논거들은 제가 봤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안 보여요. 오늘 영상은 결국 그 성관계 소리 녹취하는 금지 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론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도 경청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반론들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꽃뱀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취지니까 그런 내용 말고 다른 이제 좀 설득력 있는 반론이 있으면 저도 조금 그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남녀 대결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피해자 측, 가해자 측 서로 상대방 당사자 입장인 거지 남녀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